심장마비가 오면 단 1분 안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단 1분 안에 뇌로 가는 혈류가 50% 이상 줄어듭니다. 그 1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심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도 소화가 안 돼서 그렇겠지. 왼쪽 어깨가 당겨도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면 심장은 정말로 멈춥니다. 대한심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 중 70% 이상이 집 안에서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도움을 줄 가족도 응급키트도 없었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가지 행동만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약도 장비도 아닙니다. 1분 안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5분 후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증상을 느낀 또 다른 환자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편한 자세로 앉아 심호흡을 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한 행동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심장이 이상할 때 누구나 즉시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요령과 3단계 생존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존 습관입니다. 의사, 약, 장비가 없어도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심장은 경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왼쪽 팔에 묘한 통증, 이유 없는 피로,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순간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은 삽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럼 심장이 멈추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위험 신호와 그 신호를 피로나 소화 불량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영상이 당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면 살고 놓치면 늦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 이상이 시작됐을 때 그걸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의 묵직한 압박감입니다. 마치 돌덩이가 가슴을 눌러 숨을 막는 듯한 느낌이죠. 이건 단순한 체한 증상이 아닙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압박감이 5분 이상 이어진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왼팔, 어깨, 턱 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입니다. 심장은 실제 통증을 왼쪽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이 당기거나 손끝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건 심장이 위험하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특히 그 통증이 점점 넓게 번지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계속된다면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과 숨참입니다. 평소처럼 움직였는데도 유난히 몸이 무겁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혈류 순환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조용한 SOS,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데 너무 흔해서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을 넘기는 동안 심장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은땀과 어지러움, 그리고 메스거움입니다.
몸이 급격히 반응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몸이 불안정해지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눕는 것입니다. 누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높이고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앉아서 상체를 조금 세운 채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가벼운 조짐이 내일의 위급한 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신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 전부터 몸은 이미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고 식사 후 숨이 차고 계단이 괜히 버겁게 느껴지는 작은 변화가 시작입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심장은 아직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괜찮겠지 하며 넘기면 그건 시간을 심장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가 찾아왔을 때 혼자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살리며 직접 정리한 가장 실전적인 생존법입니다. 심장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다면 그때부터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병원까지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생사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든 계단을 오르다가든 운전 중이든 무조건 즉시 멈추고 자리에 앉으세요. 심장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비상 상태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지금은 심장을 쉬게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는 편한 자세로 앉아서 상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우면 심장이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몸을 비스듬히 세우고 벽이나 소파에 기대세요. 이 자세는 폐가 확장되도록 도와주고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말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단순한 자세 하나로 심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즉시 신고하는 것, 즉 119를 누르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는 분들이 많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신고할 때는 심장마비가 의심된다고 명확히 말해야 구급대원이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말하고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몇 초의 정확함이 구조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네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식으로 천천히 일정하게 숨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호흡법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산소를 최대화해 심근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감이 심해질 때 호흡을 세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패닉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대비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문을 열어두거나 비밀번호를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혹시라도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가 들어오지 못하면 그 몇 분이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존의 습관입니다. 만약 평소 복용 중인 심장약이나 아스피린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스피린은 통째로 삼키지 말고 씹어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질환이 있다면 무리해서 복용하지 마시고 그 대신 신고와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살아 돌아온 행동 순서입니다. 의학 교과서보다 현실적이고 누구나 혼자 있을 때 따라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심장은 단 몇 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그 선택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생존 확률을 2배로 높이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사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1분을 지켜보며 직접 정리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할 때 가장 위험한 건 패닉입니다. 갑자기 불안해지고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몸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세를 고정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앉은 상태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류가 조금이라도 안정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심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심장은 다시 한번 뛰려는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을 잠시 둘러보세요. 휴대폰이 손에 닿는 곳에 있는지, 문은 열려 있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현관문이 닫혀 있다면 힘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가 들어오는데 몇 분이 더 걸리고 그 몇 분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생존법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할 때는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산소가 급격히 소모됩니다. 전화를 걸어 길게 통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그 자체가 심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짧은 문자를 남기세요. 심장 아파 119 불렀어. 이렇게 단 두 문장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 보냈어.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끊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필요한 정보는 모두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세 단계는 모든 응급 상황의 기초이지만 심장마비에서는 특히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몸을 안정시키고 주변을 활용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당신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는 새벽에 갑자기 숨이 막혀 왔지만 이 세 단계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편히 앉아 문을 열고 딸에게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이 있었고 심장도 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 환자는 정말 기적적으로 시간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가 올바른 3단계 생존 루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이 지나간 후 반드시 해야 할 준비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소에 한 번만 해두면 그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당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준비 습관은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것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생존 확률을 높였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해두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거나 집에 오래 머무르는 분이라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한다면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현관 옆에 붙여두세요. 응급시 비밀번호라고 써두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그 몇 초의 정보가 구급대가 들어오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은 이 습관 하나 덕분에 생명을 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구급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단축 키에 119와 가족 연락처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구조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고 당신의 위치가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휴대폰에 기본으로 들어있으니 지금 바로 설정해 두세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명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 이 네 가지만 써두면 됩니다. 구급대는 환자의 휴대폰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보가 응급처치의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두세요. 그 작은 문장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과 비상연락 카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은 냉장고입니다. 문 앞에 자석으로 붙여두면 누가 들어와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 한 알, 그리고 간단한 메모 한 장만 넣어두세요. 심장이 아프면 1. 아스피린 씹기, 2. 119 부르기, 3. 문 열기. 이 세 문장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그 메모를 따라하면 당신이 말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응급조치가 시작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인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붙여두셨고 그 안에는 약과 연락처 그리고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을 때 요양보호사가 그 봉투를 보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심장질환은 예고 없이 오지만 미리 대비한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비상시 문 옆에 붙일 비밀번호를 준비해 두거나 휴대폰에 SOS를 설정하거나 냉장고에 비상봉투를 만들어 두는 것. 이건 결코 오버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습관과 행동은 하나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은 시간을 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라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추지만 몸은 그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순간 올바르게 행동하면 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왼쪽 팔이 저릴 때,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날 때,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심장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구조 요청입니다. 그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모든 행동을 멈추고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앉아서 상체를 세우고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내쉬세요.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한 뒤 문을 열어두고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순한 행동들이 골든타임을 지켜줍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는 몸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활용하며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 에너지를 아끼세요. 이 세 가지 루틴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네 가지 준비 습관을 잊지 마세요. 문은 쉽게 열 수 있게, 휴대폰에는 긴급 단축키를 설정하고 잠금 화면에는 의료 정보를 남겨두세요. 냉장고에는 아스피린과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행동 카드 한 장. 이 네 가지는 결국 같은 목적을 향합니다.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구조가 즉시 시작되도록 준비하라.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살아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심장질환은 두려움의 병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고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했더라면 수많은 생명이 지금도 살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생존의 문턱을 넘은 사람입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하고 냉장고에 비상봉투를 붙여두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사람만이 위급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하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의 심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